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고전소설 이항복의 유연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재산을 두고 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나오면서 그 신원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에 대한 원한을 씻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 씌운 것을요. 그래서 공정한 사법행위를 촉구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소설, 고전소설이고요. 그 이항복, 우리 오성과 한음의 오성 아시죠? 그래서 백사집이라는 백사가 바로 이 항복의 호예요. 호. 그래서 이 문집에서 수록돼 있고요. 선조 40년 1607년경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자, 설상 특징해 보시면은 실제로 있었던 유연의 옥사 사건. 옥사라는 것은 옥에 갇힌 사건이죠. 임금이 전해 듣고 작가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기록한 전해 형식을 갖고 있고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이제 오랜 기간 지난 뒤에 주위 사람들이 가요 옥사가 바로잡혀 누명을 벗는다는 내용입니다. 뭐 우리 지금 현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평생을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최근에야 누명을 벗었던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예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연의 형 유유가 나옵니다. 유유의 가출 상태에서 유연의 매부인 달성령 이지와 유유의 아내 백씨가 이제 짜고서요 가짜 우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연에게 돌아갈 이 재산을 가로채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에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대 이 옹고집전은 잘 아시죠, 여러분? 옹고집전의 근원설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유유의 진위를 묻는 1차 송사죠. 1차 송사는 이제 가짜냐 진짜냐 이러한 것을 따지는 송사에서 최은규라는 가짜 인물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것이. 그래서 백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이제 고발하면서 이제 2차 송사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국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결탁한 이지 등이 결국은 승리하고 주인공 유연이 이제 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송사라는 것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 최은규가 진짜냐 가짜냐인지를 묻는 송사고요. 그 사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거처하는 곳에 이제 억류되어서 최은규가 이제 억류되어 있었는데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백씨는 이에 대해 이제 유연이 유유를 살해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2차 송사를 갖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이 옵니다. 아셨죠? 내용에서 이제 살펴보시고요. 또 2차 송사 중에 이제 고문으로 유연이 결국 죽습니다. 비극적이죠. 그렇죠? 억울한 죽음을 맞는 장면 상당히 비극적이더라고요. 이 장면이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형이죠. 이제 유연의 형. 유연의 억울함을 이제 풀고자 노심초사하던 유연의 아내 이 씨가 나오는데 이 씨가 이 법부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송사는 결국 뭐야? 유연의 살인죄에 대한 고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지 백씨 등이 이제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이제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음모입니다. 음모. 그래서 친인척의 이제 재산 다툼이 그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3차 송사가 다시 벌어지죠. 유연의 죄 없음이 이제 밝혀집니다. 이제 무죄가 밝혀지고 죄인들과 유연을 국문하는 관리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 이항복은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의 송사,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이 문제점이라든가 관리들의 무능, 또 부정부패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유의 등장으로 유연의 억울함을 풀게 되죠. 그 3차 송사의 근본적 원인은 어떤 거였다? 2차 송사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유연의 죽음 때문이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모에 따른 복잡한 사건 전개, 그렇죠? 치밀한 구성으로 이제 독자가 흥미진진할 거 아닙니까? 마치 그 수사반장 보는 것 같은 이런 식의 흥미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족 내의 갈등을 그려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장면을 가볼까요? 다음 2페이지 가시면은 등장인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바로 내용을 들어가겠는데요. 유예원이라고 나옵니다. 유예원 전체 소설에서요. 유유와 유연의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유유가 둘째 아들, 유연이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유가 이제 행방불명 되면서 5년 뒤에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상속의 문제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역시 장자 상속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 재산, 이거 누구에게 가느냐? 당연히 유유의 그 부인이 굉장히 그 가장 그 절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유유는 이제 유연의 형으로서요. 아버지가 혼냅니다.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가출하게 되면서 문제의 발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백씨는 이제 유연의 아내고요. 유유의
아내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유의 아내입니다. 유연이 아니라 여기를 고쳐주세요. 유예요. 이지와 심룡과 결탁하여 유유를 죽였다고 이제 모함하는 아주 악독한 여자로 나옵니다. 그 유연은 이제 유의 친동생이고요. 형을 죽였다는 누명을 억울하게 쓰고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그 원한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씨는 이제 유연의 아내가 되고요. 남편의 눈병을 벗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을 다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와 심룡, 최은규가 나오는데요. 이제 악한 인물들이죠. 이지는 유연의 손이 매형입니다. 매형이에요. 그래서 처가 재산을 탈취할 욕심을 갖고 백씨와 결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연이 처가 유연이 재산을 물려받을까봐 이제 노심초사하는 장면이고 결국 뭡니까? 전부 재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렇죠? 최은규는 가짜 유유인데요. 이지의 이제 하수인 노릇이라는 심부름꾼이죠. 가짜 유유 역할을 하지만 유연에게 결국은 들통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학습을 한번 가보실까요? 관아에 이르니 구체적으로 이제 대구 관아입니다. 마을 사람 우희적, 서형, 조상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유연의 매부, 매형이죠. 최수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연의 둘째 누나의 남편이 바로 최수인입니다. 서족이라는 건 서자자손의 혈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자자손의 혈족이죠. 홍명이 이제 앉아 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자. 너는 이제 최은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유유입니다. 그러니까 최은규가 지금 뭡니까? 거짓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유유라고 이제 가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구 부사 박응천이 자 부사예요. 좌중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묻자. 주변 사람들 나왔죠. 마을 사람, 뭐 매부, 서족 있죠. 묻자 모두 유유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죠. 이제 그러자 이제 부사는 좌중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최은규에게 물었다 이거예요. 힐문하고 문책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친척이나 같은 마을 사람들, 향인이라고 하거든요.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응? 이 사람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군지 유일하면 알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최은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은규는 이제 부사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장면이고요. 대질신문이라고 하잖아요. 대질신문을 통해서 최은규에게 죄가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사가요. 그래서 최은규가 유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확실히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시 이제 뜰로 끌어내려서 삼목은 이제 형틀입니다. 형틀이요. 그래서 채워 묶고 말했다. 그렇죠? 복장이 바뀌고 얼굴이 쇠해서 친구들이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네가 진짜 유유라고 한다면 친구들을 못 알아볼 리 있겠느냐. 지금 네가 사실을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터이나 그렇지 않는다면 관아의 형벌, 관형이라고 하죠. 이제 관아의 형벌로 다스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이제 어떻습니까? 최은규가 친척이나 인근 마을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장면이고요. 논박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문책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자는, 자, 최은규겠죠, 최은규. 그 자는 일이 이제 궁색 기지자. 궁색이라는 건 이제 공공한 기색이라는 얘기인데요. 난처하고 불리하게 이제 처해지자 자신이 유유라고 했다가 최은규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횡설수설 하는 거죠. 이제 횡설수설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이제 둘러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서가 없는 거죠, 두서. 논리와 갈피가 없이, 조리가 없이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며 마치 이제 일부러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은규는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횡설수설, 요 한자 횡설수설이 딱 맞겠네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시 후에 최은규의 첩이 달려옵니다. 이 춘수라는 여자인데요. 이 사람이 소식을 듣고 최은규가 이제 관아에 잡힌 소식이겠죠. 급히 달려와 아래에 었다. 제 남편은 불행히도 병이 위독한 상태라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렇죠? 옥에 가두지 마시고 사처, 이제 관처가 아니라 이제 개인이 사사로이 거처하는 곳에 억류, 즉 억지로 머물게 하는 이제 구속의 형태로 이제 감옥보다는 이제 사처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부사는 관노, 노비 박석의 집에 머물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일 뒤에 시간이 이제 지났죠. 최은규와 춘수가 밤을 타서
도망갔네요. 이걸 야반 도주라고 하죠, 우리. 그죠? 야반 도주라고 하죠. 그래서 박석이 알아차리고 뒤쫓아서 이제 춘수를 잡았습니다. 그죠? 첩을 잡고 최은규는 이미 달아나서 종족을 감췄어요. 행방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희의 아내 백씨는, 자, 백씨가 나옵니다. 다시 유희의 아내예요. 시리에 빠져, 실망에 빠져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곡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남편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에게 이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읍소라고 합니다. 읍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소연하는 장면을 읍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읍소라는 단어를 아시면 더 좋겠네요. 원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남편의 못된 아우 유연이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 진짜를 가짜라 하며 형을 결박하여 최은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아에 가두고 재앙을 덮어 씌우려 했습니다. 제 남편은 원래 광증을 앓고 있던 터에 구금을 당하자, 감금을 당하자 병이 더 위중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태수께서 옥살이를 시키지 않으셔서 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동생 유연이 감시하는 군조를 매수해서, 그죠? 매수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흔적을 인멸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유연이 감시하는 군조를 매수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흔적을 인멸하는 장면, 이 장면을 이제 재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의 죄를 따져 제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씨가 유연을 이제 살인죄로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고요. 2차 송사가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면서 가짜 우유가 도망친 것을 이제 유유가 살해했다라고 이제 꾸미면서 유연을 그 살인범으로 이제 고발하는 사건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감사는 대구부사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연, 춘수, 박성 모조리 잡아 가두게 하는 거죠. 이제 증거 인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연의 아내 이 씨가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자 감사가 말했다. 이제는 누굽니까? 유연의 아내네요. 유연의 아내, 그렇죠? 예. 유유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유연의 아내가 이제 나오면서 남편의 그 항변하겠죠, 그렇죠? 달아난 자는 유유가 아니라 최은규입니다. 또 달아났다는 증거가 있으니 분명한 증거도 있고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백씨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아 일을 처리하는데 이제 감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자, 사정이라는 건 이제 체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러가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이라는 거는요, 국청에서 나라의 그 큰 죄인들을 형장을 쳐서 이제 신문하는 일을 갖다 이제 국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끝내면 마땅히 이제 모든 걸 바로 잡겠다라고 감사는 이제 모든 내막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백씨가 유연을 이제 이은 마을로 옮겨달라고 이송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요청하자 마침내 현풍으로 이제 옮겨 두었습니다. 그렇죠? 유연의 옥사에 대한 판결 내용, 심리와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정에 이제 미처 보고하기도 전에 이제 간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간관이라면 어떻습니까? 사관원 사원부의 관리를 얘기하고요. 언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금에게 이제 아뢰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간관은 유연의 억울함을 알고 있던 감사의 판결 내용에 보고되기 이전에, 보고가 된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보고되기 전에 유연에게 죄가 있음을 임금에게 아뢰버렸어요. 그래서 유연이 형 유유를 죽였다는 내용을 올린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유유가 타지로 옮겨다니며 고생을 겪고 외모는 비록 달라졌지만 말씨와 행동 거지는 다름 아닌 유희건을 그 아우가 유연이 적자의 자리, 적자라는 건 이제 정신이 나은 아들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아 재산을 독점하고자 음모를 꾸며 유유를 위협하고 결박하여 관아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이거 잘못된 판결이죠. 부사는 유유와 유연을 함께 옥에 가두었어야 마땅했거늘 먼저 고소한 아우의 말을 믿고 형만 가두어 옥사의 체모를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관이 심리 심판 조정서를 보기도 전에 이제 미리 이야기한 것이 이제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관은 옥사 처리의 부당함을 근거로 부사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부사가 이제 유일하고 주장하는 최은규만을 옥에 가둔 거에 대해서 부당한 옥사 진행을 문제 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간관은 아무 증거 없이 최은규가 의음을 주장해버렸어요. 여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유연이 또 재산을 독점하고자 음모를 꾸몄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결국은 굉장히 큰 피해가 생기겠죠. 유유와 유연 어떻습니까? 함께 옥에 가두지 않은 점이라든가 유연에 대한 옥사 처리를
지연시켜서 죄를 덮어준다는 점, 이런 점들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간관이 부사를 파직할 것을 임금에게 뭡니까? 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페이지 가시면요. 또 유연의 옥사 차리를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형을 죽이고 인륜이라는 것은 윤리, 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럽힌 죄를 지금까지 덮어두고 있었으니 경상도 사람 중에 그죠? 예, 대구 지역이니까 분통해하며 욕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유연을 잡아서 죄를 다스리고 부사 박응천은 파직하기를 청한다라고 이제 간관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간관은 유연의 옥사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즉 그 경상도 사람 등의 이 반응, 비난이죠, 비난. 이걸 근거로 부사를 파직하라고 간언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유연이 이제 서울에 잡혀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지라든가 심룡이 마주 앉아가지고 모의를 합니다. 이 모의라는 것은 음모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은밀히 김백천에게 이제 물었다. 자, 이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연의 누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누나는 죽은 상태고요. 그리고 심룡은 종매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김백천은 유연의 서족입니다. 서족. 그래서 유연이 오면 국문을 위해 이제 서울 오게 되는 거거든요. 유연이 이제 서울 오면 우리도 이지와 심웅, 김백천을 얘기하는 거 있죠. 국문을 당할 텐데 자네는 뭐라고 말할 작정이냐라고 하니까 김백천이 이제 말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유유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실제로 최영규라는 그 말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지와 심룡이 말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유연과 함께 목이 잘릴 걸세라고 협박하는 말하기, 지금 위협적인 말하기를 지금 한 장면이고요.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로 종용했다. 종용이라는 것은요 사주했다라는 얘기고요. 뭔가 이유를 대고 설득하면서 달래서 권하는 것이 이제 종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면 아무 근심이 없이 지나갈 걸세. 이 장면은 뭐야? 자신들과 말을 맞춰서 일을 처리하자라는 음모의 내용이겠죠. 자, 중략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연은 이제 매부인 이지라든가 형수 백씨의 계략에 의해서 형 유유를 죽였다는 모함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하옥된 뒤에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으로 죄를 고백하고 결국 죽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예. 이 고문도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유연의 아내 이 씨는 남편의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하늘에 기도하며 지내던 중 노심초사가 되겠죠.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진짜 유유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법부에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유연은 달성령 이지의 재산. 자, 달성령이란 것은 대구시 달성구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 거기에 맞는 수령인 것 같아요. 이지의 재산 다툼 때문에 잘못된 처벌을 받아 극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미망인인 저는 이시겠죠.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이거 앙천대곡이라고 합니다. 앙천통곡. 그래서 원통함을 씻을 길,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설분신원, 한자로 분함을 눈 녹듯이 씻어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통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유가 진짜 유유, 그렇죠? 진짜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유연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서 한 통을 삼가 올립니다. 그렇죠? 확실한 이제 증거물을 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소송 과정에서 죄 없는 유연이 죽은 사건은 당시 소송 진행에서의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3차 송사를 통해서 유연의 억울함을 지금 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유유가 나와 말했다. 이제 진짜 그 유유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지와 심융의 죄상을 이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저는 천유용이 아니라 유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천유용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녔나 봐요. 그렇죠? 유유는 부친의 이력을 자세히 말다. 부친의 그 내력, 발자취에 대해서 진짜 아버지니까 자세히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친척과 하인이라든가 평소 사귀던 친구들에 대해서도 척척 대답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렇죠? 우리 최은규랑 완전히 대조되죠. 유유에게 집을 나간 이유를 묻자 유유는 이렇게 말했어요. 혼인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무자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아내에게 소박을 놓았다 여기시어 저를 꾸짖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질책하셔서 아버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충격을 받고 평안도를 떠돌아다녔다는 거죠. 소식을 끊고 지냈고 두문불출하면서 아우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네요. 재산 싸움 때문에. 자, 그래서 아주 길고 인물들이 좀 복잡하게 나오니까요. 잘 정리를 잘 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